우리나라가 조만간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7일 CPTPP 가입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녹시회의를 주재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트레이드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출장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16일 존스 홉킨스대 강연에서 한국은 CPTPP 가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죠. 미국이 아프간 철수 후에 파이브 아이스 확대와 오커스 결성을 이루면서 쿼드와 함께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이 오커스가 결성된 다음날 CPTPP에 공식 가입 신청을 내면서 외교 경제적인 측면으로 국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CPTPP 가입 검토는 한국뿐 아니라 대만, 필리핀, 태국도 준비하고 있고 영국은 중국처럼 가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탈퇴했던 미국도 재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CPTPP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구상한 지역 경제 블록으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죠. TPP는 오바마 대통령 때 아시아의 재균형 정책이었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탈퇴하자 호주,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등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 이름을 바꿔 CPTPP를 출범시킨 것인데요. 이들이 차지한 GDP가 전 세계의 13%이며 교역량이 15%인데 현재 가입 신청국과 검토국을 합하면 세계 GDP의 절반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래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재가입의 가능성이 없었죠. 블룸버그 통신도 17일 바이든 정부가 CPTPP에 다시 가입하려는 신호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식적으로 가입 신청을 하자 젠 파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재가입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탄생한 협정에 중국이 가입하겠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TPP에서 미국이 떠난 뒤로 중국은 CPTPP를 외면하고 무시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군사적인 연합체 구축을 끝내고 경제연합체인 CPTPP의 복귀를 검토한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미국보다 먼저 선수를 치겠다고 가입을 신청했다는 전언이 있었죠. 그런데 CPTPP에는 가입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가입되는 게 아니라 가입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현재 가입된 나라는 호주,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캐나다, 페루 등 11개국입니다. 중국이 여기 11개국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태클을 걸고 나선 나라는 오커스 결성으로 대립각이 더 높아진 호주입니다. 호주는 오커스를 통해 8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으로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향한 목소리가 더 높아질 건데 이번에 중국의 CPTPP 가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첫 번째로 내놨습니다. 중국과 호주 갈등의 2라운드가 터진 셈인데요. 호주가 동맹국과 함께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국제조사를 중국에 요구했고 신장 위구르, 홍콩, 대만 문제 등을 들어 중국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자 중국이 지난해부터 석탄과 목재, 그리고 와인, 바닷가재, 소고기 등 각종 호주산 제품의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왔죠. 고액 관세로 보복하는 중국은 CPTPP에 가입해서도 안 되고 가입할 자격도 없다고 핏대를 올린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가입을 환영하고 미국을 설득했을 거라는 가능성도 점쳐졌죠. 지금도 야당을 중심으로 일본이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와타나베 요리즈미 전 일본 외교관은 일본이 중국에게 미국과 어울리려면 CPTPP 규칙을 따라야 하고 그렇게 중국이 행하겠다면 일본이 도와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도 했죠. 일본 자민당의 총리 선거에 뒤늦게 뛰어든 노다 세이코도 중국의 CPTPP 가입이 오히려 세계 경제에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가입 신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 가입을 반대하고 나서자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본은 반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지금의 중국이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상태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알려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가입 신청을 할 텐데 매번 한국의 앞길을 막아서고 태클만 걸어왔던 일본이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가입을 환영했던 일본이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따라 반대할 만큼 처세 반전에 능수능란한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내놓고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영국은 환태평양 국가가 아닌데도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가입하려는 마당에 일본이나 호주가 반대할 수는 없겠죠. 하물며 일본이 한국의 가입을 저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지소미아로 혜택을 보며 한국 눈치를 봐야 하는 일본이 반대할 수 없을 것이고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개통을 학수고대하는 일본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본만 넘어서면 한국의 경제 환경이 한 차원 더 넓혀질 전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